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어 발음 학습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흔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오해 중에 하나가 단순히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네이티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무수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은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네 가지의 방식, 이 영어 발음 학습을 위한 4계명을 알고 계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영어 발음 학습을 위한 4계명 중에 우리 첫 번째 주제로서 영어 발음을 한글로 바꾸지 마라 라는 주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받아쓰기를 보실 거예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고 제가 하는 말, 영어 단어를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 한번 단어의 철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5개의 단어를 말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예요. 1번 첫 번째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aloe. aloe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단어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erotic. 다음 단어예요. cocoa. 다음 단어가 되겠습니다. mascot.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genome. 매우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읽은 단어들은 이러한 aloe, erotic, cocoa, 그리고 mascot, 그리고 마지막으로 genome이었었는데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알로에, 그리고 에로틱이죠. 에로틱, 다음에 코코아, 그리고 마스코트, 게놈 너무나 많이 다르게 변하게 되죠. 첫 번째 이 한글로 생각하는 그 영어 발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표기를 할 때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쓰는 원래 정석적인 발음보다 너무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변화가 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단어들은 특히 표기상에서 많은 그 소리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식 소리를 모른다면 한국말 생각하게 된다면 쉬운 단어를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글을 배제해야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도 한번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받아쓰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개 단어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leisure. 그 다음 단어예요. herb. 자, 3번입니다. omelette. 다음 단어예요. tripod. 마지막 것입니다. iPod. 자, 장담컨대 마지막 단어는 굉장히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신 것처럼 leisure, herb, omelette, 그리고 tripod, iPod이었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단어를 많이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원인을 찾아보면 그 우리말을 표기를 할 때 과연 영국식 발음으로 채용을 해왔는지 아니면 미국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모호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자,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과 미국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 영국 발음 같은 경우는 leisure, 우리말과 되게 비슷하죠. leisure. 그렇죠. 미국 발음은 leisure였었고 다음 것도 미국식 영어에서는 H 발음을 하지 않아서 herb라고 하는데 영국 발음에서는 herb, 우리말 허브가 비슷하죠. 네, 이 두 단어들은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표기를 할 때 영국식 발음을 채용해온 단어들이었어요.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omelette 같은 경우도 영국 영어가 omelette 비슷하죠. 미국 발음은 omelette 되겠죠. 우리말은 오믈렛. 그렇죠. 발음 자체가 영국식에 채용온 단어들이었었고요. 다음 두 단어를 보시면 이 두 단어 같은 경우는 재밌는 케이스예요. 영국에서 온 발음들을 읽어서 보통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트라이포드라죠. 트라이포드. 우리 사진기의 받침 산발이 같은 것들을 보통 이제 한국에서 말할 때는 이제 트라이포드라고 하는데 예전에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로 포드로 발음했지만 요즘에 들어온 단어 중에 이제 그 미국의 애플사에서 만든 그런 MP3 플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기는 보통 미국식 발음으로 아이팟 같은 단어인데도 파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혼동을 느낄 수 있는 큰 요소가 될 거예요. 사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영국식 영어과 미국식 영어가
산재돼 섞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origin, 출신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시다 보면 분명히 아는 단어임에도 못 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정확한 발음을 터득하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시면 다음 것도 한번 받아쓰기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받아서 적어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mark, mark 였었고요. 다음 단어예요. Volkswagen, Volkswagen. 다음 단어입니다. bidet, bidet. 마지막 단어 될 거예요. shitey, shitey. 자, 정답을 보시면요. 이런 단어 드렸어요. mark, 그리고 Volkswagen, 그리고 bidet, shitey. 한국말로 하게 되면 마하, 그리고 폭스바겐, 비데, 차이티라고 말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이런 단어들은 영어 출신의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온 단어들이 아니라 처음 두 단어는 독일어에서 온 단어들이고 그 뒤에 있는 두 단어들은 프랑스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즉 이런 단어들은 원래 단어의 그 뿌리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식의 발음으로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수입을 해올 때, 채용을 해올 때 그 국가의 발음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을 따라하게 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도 영어식으로 소리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말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영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혼동을 초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영어식에서는 어떻게 이런 외래어들을 발음하는지를 이해하시고 나시면 이런 부분도 어려움 없이 쉽게 듣고 정확히 말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번에는 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고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What are you doing when you're home? What are you doing when you're home? 말이 너무 빨랐나요? 천천히 말하면 What are you doing when you're home? 무슨 말이었을까요? 보시면 이런 말이었어요. 보시면 What are you doing when you're at home? 이란 말이었었는데 자, 말을 좀 빨리 하게 되면 이게 마치 한국말로 표기를 하자면 What are you doing when you are at home? 정도가 될 것인데 이 정도까지는 표기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영어에서 없는 소리들을 한국말로 표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소리가 리듬이 생기면서 이게 힘을 받고 힘을 안 받고에 대한 그런 표기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표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제한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영어적인 사고방식으로 소리 이해하시고 영어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로바로 변환을 하셔서 해석을 하셔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이에 한국어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또 한번 머리에서 뭔가 프로세싱을 하게 돼. 뭔가 좀 변환을 해야 될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글을 배제하고 학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이 외국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포크가 하나 필요해요. 포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음식을 찌개 쓰는 삼지창 모양의 포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크가 필요해서 한국식 발음으로 그 웨이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Excuse me, I need a fork. I need a fork. 이렇게 말했을 때, 자, 그 말을 들은 웨이터는 분명히 장담컨대 그 웨이터가 주는 것은 포크가 아닌 무엇을 줄 것 같아요? 바로, 돼지고기죠. 우리말에서는 찌그대 쓰는 것도 포크가 되고 먹는 돼지고기도 영어로 하면 포크가 되죠. 즉 우리말에서는 두 개가 전혀 다르다는데 하나로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주인공이 필요한 말은 요거였어요. 요거. 영어 단어에서는 fork라고 하는 fork였었고 웨이터가 들은 발음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F 발음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죠.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피읍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그 피읍 발음이 마치 pork처럼 들리다 보니까 웨이터가 막상 이해한 단어는 이 돼지고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pork로 들린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글로 이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 F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비슷한 피읍으로 발음을 대신했는데 사실은 이 피읍이라는 발음을 쓰는 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적인 사고방식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제를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영어 발음 기호에 익숙해지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발음 기호를 여러분 반드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발음 기호를 보고 읽을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영어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핀란드라는 국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는 국가가 그 영어와 굉장히 그 어순도 많이 다르고 발음도 많이 꽤 다른 사실 영어를 배우기 되게 어려운 그런 어족이 있는 그런 어군에 있는 이제 그 언어를 쓰는 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핀란드라는 국가는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그 원인을 사실 찾아보면 그 핀란드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파닉스 발음 기호를 배울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발음 기호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워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철자를 보면 소리를 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를 좀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발음 기호를 정확히 발음할 줄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사실은 그 학습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발음 기호가 여러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마다 발음 기호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 국제음성학회라는 그 학회에서 표준 규격으로 이 옆에 있는 것처럼 IPA라는 발음 기호에 대한 그 규격화된 코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전 회사들이 그 기호를 따라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각 회사들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 나름의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바꾸려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로 정해져 있고 딱 국한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영어도 있고요. 영국 영어도 있고 또는 뭐 이제 미국 영어 심지어 뭐 필리핀 영어도 있을 것이고 남아공 영어도 있고 뭐 호주 영어 다양한 영어가 그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국가별로 발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발음이 다르단 말은 발음 기호를 다르게 쓴다는 것이죠. 즉 사전 회사는 무조건 모국어 발음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국어를 이 발음 기호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즉 국가별로 어느 국가에서 나온 사전이냐에 따라서 발음 기호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를 모르시면 이 사전에서 나온 기호랑 다른 사전에서 나온 기호가 다른 기호인데 소리는 똑같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음 학습에서 큰 혼동과 심지어는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발음 기호도 이 차이점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그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그 인터넷 사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전이 두 가지가 있겠죠. 바로 네이버 사전. 둘 다 무료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사전 또 이제 알딕이라고 하는 사전이 될 텐데 보시면 제가 그 한 단어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remove라는 단어를 보셔도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는 이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지금 약간의 지금 보시면 차이가 보이세요? 자, 요 모음이 그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는 약간 대문자 I 같은 기호를 썼고 다음 사전 같은 경우는 그냥 소문자 I 같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강세에 대한 표기도 다르게 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요 원칙을 아시면 강세를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세가 있는 그 음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요런 모양 형태로 마치 막대기처럼 생긴 기호로 이제 강세를 표기하고 다음 사전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이런 강세 마크 빡 그 모음이 쳐져 있죠. 이런 마크를 치게 되어 있는데 즉 보신 것처럼 강세든 발음이든 표기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이해하셨을 때 그 혼동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효과적인 발음 학습을 위한 4계명 중에 세 번째 주제인 음소부터 단락까지 단계별로 학습하자에 대한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맨 밑바닥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단계까지 하나씩 그 과정에 맞춰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처음 쉬운 단계가 바로 음소라고 할 수 있는 발음 기호 될 것입니다.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가장 배우기 쉬워요.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면서 공기의 흐름 같은 경우를 이해해서 발음 기호가 정확히 발음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단어가 되겠죠. 단어부터는 아무래도 뭐 강세라든지 미묘한 소리의 변화라든지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질 것이고 그게 되면 다음 단계가 문장이 될 거예요. 문장부터는 뭐 리듬이나 연음 같은 좀 더 부수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문장이 묶이면 단락이 될 텐데요. 단락부터는 말이 매우 길어졌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겠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얼마만큼을 끊어줘야 될지, 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완급 조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될 것이고,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준 원어민이라고 할 수 있는 near native, step 5, casual conversation.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하시더라도 발음, 리듬, 연음, 억양, 템포가 원어민과 80% 이상 비슷한 굉장히 준수한 영어처럼 보이겠죠. 여러분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oral presentation. 영어를 발표를 할 때도 원어민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음소 단계, single sound가 될 거예요. 자,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혀가 어떻게 움직이며 그리고 공기가 어떻게 이 구강내를 통과해야 되는지 그런 원리부터 미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인 R 발음으로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R 발음이 음소,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내는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이라는 R 발음 보신 것처럼 혀끝이 살짝 천장 쪽으로 말리게 되고 보시면 두 군데 포인트가 이 천장 쪽으로 힘을 주고 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기가 가운데 쪽으로 통과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공기의 흐름과 소리의 원리를 먼저 파악하셔서 정확히 따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R 발음이 기본적으로 음소 단계에서 완성이 어느 정도 되면 가장 쉬운 단어들부터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쉬운 모음인 E에다 R을 갖다 붙여서 here 같은 쉬운 단어부터 연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좀 더 연습이 되면 좀 어려운 단어인 car 아무래도 앞에 소리가 턱과 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R 발음의 혀를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단계로 연습할 것이고 다음 단계가 이제 R이 두 번 나오는 mirror 같은 어려운 단계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이제 R과 L이 섞여 있는 girl 같은 이런 어려운 발음까지도 할 수 있을 수준까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음소 단계가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단어를 읽을 때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확장이 돼야겠죠. 다음 단계가 바로 단어 수준이 될 텐데요. 자, 단어 수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알파벳 T라고 하는 영어의 T라는 소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어의 T라는 소리, T라는 소리는 보시는 것처럼 혀 끝쪽 부분이 앞쪽 잇몸 위쪽에 꽤 많은 면적이 닿아 있어요. 닿아 있다가 단번에 터짐과 함께 뚝 끊어지면서 터트린 느낌의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리가 항상 단어를 읽을 때 항상 똑같이 발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긴 단어를 보실 때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T 발음을 들릴 거예요. time. 정확하게 T 발음으로 T로 들리겠으나 나머지 단어 들어보세요. style, water, tree, twins, mountain.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소리는 style 이리 될 텐데 마치 style 소리가 약간 따처럼 바뀌게 되는 느낌이 될 것이고요. 다음 것도 water라고 천천히 읽으면 이렇게 발음하겠지만 빨리 말하게 되면 water 약간 T 부분이 리을과 비슷한 발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 tree 원래 발음대로 tree 보다는 tree 약간 소리가 처럼 바뀌게 되었죠. 앞소리가요. 다음 것도 보시면 twins가 아닌 마치 시작이 twins 마치 우리말 우랑 비슷한 twins 소리가 바뀌게 되었고 마지막 것도 보시면 mountain이 아닌 소리가 들리지도 않죠? mountain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뀐 소리들이 실제로 발음기를 보시면 다 T라는 발음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얼마만큼 이 T라는 소리가 바뀌더라도 원래 그 T라는 소리의 범주에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을 때 정확히 따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그 단어 수준에서 중요한 건 바로 강세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사실 강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보통 단어를 읽을 때 특정 소리가 크거나 길지도 않거니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단어들이 길이가 비슷하게 크고 비슷하게 길어요. 예를 들면 단어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모델, 토마토, 개런티 그다지 크게 강약과 장단의 차이가 없는데 그냥 일정한 박자로 딱딱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으시죠?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항상 영어는 모음이 2개 이상이면 강세를 받는 부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model, tomato, guarantee 느껴지십니까? 무언가 특정한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영어는 항상 모음이 여러 개면 강세를 주는 부분이 있고 안 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다 패턴이 있고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해해서 적용해서 강세가 있는 부분은 힘을 많이 주고 강세가 없는 부분은 확 약화시켰을 때 좀 더 영어의 리듬감을 살려서 강세를 적용해서 원어민처럼 말할 수가 있겠죠. 강세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장이 되실 텐데요. 문장부터는 신경 쓸 게 조금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신경 쓸 게 바로 그 연음이 될 거예요. 연음은 말을 빨리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연음은 말을 빨리 할 때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말할 때는 연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뭐 흥분을 한다든지 또는 정보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연음이 생겨서 소리가 바뀌게 돼요. 예를 들자면 그냥이란 말이 그냥 해, 그냥 해로 바뀌는 것처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말을 빨리 할 때는 소리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빠르게 바뀌는 그 영어의 연음의 소리의 그 뭉개지는 현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는 빨리 말해도 듣지만 영어를 빨리 말하는 걸 듣게 되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영어에서 연음이 일어났을 때 쉬운 표현들도 듣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tta get him up to go hunting because he did a lot of hunting work for him. Gotta get him up to go hunting because he did a lot of hunting work for him. Gotta get him up to go hunting because he did a lot of hunting work for him. Gotta get it up to go hunting, cause it up hunting work for him? 도대체 몇십 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You gotta get him up to go hunting because he did a lot of hunting work for him. 왜 이 쉬운 표현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들릴까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원어민이 대화를 할 때 말을 빨리 할 때 연음이 생기면서 그런 연음이 얼마나 여러분이 알아듣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하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별로 어려운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듣기가 어려웠었죠. 실제로 원어민들이 말할 때 지금 제가 읽는 것처럼 You have got to get him up to go hunting because you did a lot of hunting work for him. 이렇게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매우 듣기도 편하겠죠. 하지만 말이 빨라진 경우가 되게 많고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할 때는 말이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그 소리의 빠른 변화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영어의 연음 패턴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음은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 거 보시면 다음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는 리듬이니까 리듬. 리듬은 그 영어에서 굴곡짐을 말하는 것인데 자, 리듬은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총 4단계로 강약과 장단을 변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문장을 한국어로 읽어보면 A dog is chasing a little cat. A dog is chasing a little cat. 거의 강약과 장단의 차이가 별로 없는 비슷한 크기의 소리로 말하게 될 텐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식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A dog is chasing a little cat.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을 때도 총 4단계로 강약과 장단을 조절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가장 작은 소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능어라고 하는 문법적인 연결고리예요. 의미 자체보다는 문법적인 그 연결해주는 그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 같은 가장 안 들리고 가장 많이 죽어버리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보다 좀 더 큰 소리가 바로 단어 내에서 강약을 신경 써야겠죠. 단어 내에서도 강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음이 하나라면 dog, cat처럼 스스로 커지고 길어질 것이고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몸이 2개라면 chasing, little 특정 부분을 더 크고 길게 해줘야겠죠. 이런 강약과 장단의 차이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구강세인데요. 구강세란 말은 뭐냐면 단어가 여러 개가 같이 묶여 있을 때 가장 힘을 줘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단어에 힘을 주는 강세를 구강세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 단어가 있을 때도 little cat 좀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cat의 힘을 더 줘야겠죠. 마지막 단계로 문장 강세, 문장 내에서 가장 크고 길게 읽어야 할 가장 핵심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될 텐데 보신 것처럼 A dog is chasing a little cat 이런 식으로 발음 자체가 cat에 가장 힘을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영어는 보신 것처럼 총 4단계로 강약과 장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리듬에 익숙해지셔야 좀 더 원어민과 같은 좀 굴곡된 느낌의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장 속에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어의 억양인데요. 억양이 무엇일까요? 억양은 사실 소리의 높낮이의 변화, 음의 변화를 억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소리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멜로디의 변화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도 물론 억양이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억양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 특정 지방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영어를 말하게 되면 음의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무미건조한 굉장히 퉁명스러운 느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hello라는 말이 있을 때 이 억양을 가지고도 다양한 의미와 감정의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억양이 마지막에 내려가요. hello, hello, hello. 자, 안녕하세요지만 조금 차가운 느낌의 소극적인 인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억양이 살짝 올라가면 hello, hello, hello everyone. 왠지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의미, 아주 그 적극적인 인사가 될 것이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 억양이 꺾였다 올라갑니다. hello,
hello. 주로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50대 이상의 중년 아주머니들의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정이 넘치는 그런 안녕하세요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다음 것도 보시면 이번엔 톤이 많이 올라가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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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이런 경우는 첫 번째로 여보세요가 될 것이고, 전화를 받을 때 두 번째로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뭔가를 못 들어 다시 물어볼 때 그런 느낌으로 뜻이 바뀌게 될 것이고, 마지막 거는 억양이 매우 굴곡집니다. hello. 과연 이게 안녕하세요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니 뭐라 카노? 이 정도? 너 죽을래? 그건 아니거든? 이 정도로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말인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똑같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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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의미를 바꿀 수가 있고, 또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억양이기 때문에, 또 우리말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음의 높낮이의 변화도 나중에는 이 내공이 쌓일수록 학습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문장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paragraph라는 단락 읽기가 돼요. 단락이요. 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게, 말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흔히 유창성이라고 하죠. fluency.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끊는 부분에 기를 줘야 되고, 어디서 끊어야 되며,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살리고 죽이는 부분에 대한 호흡 조절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공부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내용이기 때문에 긴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클라이맥스가 되는, 펀치라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강조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뭔가 소리를 확 키우거나 또는 확 뭔가 변화를 줌으로써 어필할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살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신경 쓸 게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 단계, 지금부터 네이티브 단계로 얘기하는데, Step 5, Casual Conversation. 무의식적으로 영어로 대화를 해도 원어민과 거의 80% 이상, 그 원어민과 가깝게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보통 이제 이 준 네이티브 수준의 그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단기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 단계고요. 자, 마지막 단계가 사실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바로 Oral Presentation. 영어로 발표를 하는 단계죠. 자,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gesture, 무언가 몸짓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살릴 때는 뭔가 포인트를 주고, 죽일 때는 뭔가 죽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좀 더 그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Eye contact, 눈의 맞춤도 중요하겠죠. 상대방의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왠지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좀 더 말을 좀 빨리 한다든지, 좀 뭐 과장된 제스처를 통해서 집중을 이렇게 높인다든지, 그런 이제 뭔가 좀 완급 조절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신 것처럼 사실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영어 발음 쪽으로 이제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미국인들 앞에서 발음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내추럴하게 원어민과 유사한 수준까지 보이게 됐을 때 진정한 이제 그 고수의 수준에, 그 원어민과 비슷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표로 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될 건 없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무조건 가능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져보면, 자, 발음의 학습법을 배웠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application,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그 소극적인 마인드나 또는 이제 남 앞에서 영어를 하는 부분에서 쑥스러움 때문에 사실은 영어를 많이 내뱉는데 되게 어색함을 느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마인드를 고치고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그 콩글리시로 된 다양한 간판들을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배웠던 발음의 패턴과 그런 철저의 규칙들을 계속 입 밖으로 내보내면서 습관을 들게 해서 영어식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거예요. 이 그 만화에서 보신 것처럼 비타민 에스테틱 웃기고 있네, 바이타민 에스테틱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읽는 습관을 키우는 거. 예를 들면 처음엔 매우 어색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일리톨 껌을 말할 때 자일리톨 껌이라고 말한다든지, 또는 뭐 카페 파리 바게뜨라는 뭐 식당이 있다고 치면 카페 파리스 바게트. 매우 어색하시겠지만 이런 배운 패턴들을 적용하심으로써 이 습관이 되게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궁극적인 영어를 내추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